문 앞에서 들려온 흐느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딸이 시아버지에게 따기를 맞으며 눈물로 바닥을 적시고 있었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행패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지는 골목길을 따라 강동우는 딸 서연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아무 예고 없이 찾아가는 길이었죠. 강동훈의 마음 한켠에는 결혼 후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아쉬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가 강동훈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문틈 사이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연이 거실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시아버지인 최상만이 서 있었습니다. 최상만은 서연을 향해 거칠게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집안 망신을 언제까지 뜨러 다닐 거냐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고 서연은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조용히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강동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문 뒤에 숨은 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로 수많은 사건을 다뤘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이성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남편 최민규는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무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만 만지작거릴 뿐 아내를 보호하려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놔둬요. 저런 성격 고쳐지겠어요? 그 말을 들은 강동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이 순간 그는 더 이상의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 최상만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연은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동우는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강동훈에게 쏠렸습니다. 최상만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최민규는 놀란 눈으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광경이야? 거실은 수만 번 쉬기 힘들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부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동훈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서연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바람에 꺼질 듯 약했습니다. 강동훈은 그녀의 부어오른 뺨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 세상 어떤 분노보다도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끝내러 왔다. 그 순간 최상만과 최민규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직 모릅니다. 이 조용한 남자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날 밤 이 거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간을 거슬러 서연이 민규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로 돌아갑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시간, 강동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데려온 남자, 민규. 그의 첫인상은 정중하고 말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로 평생을 살아온 강동훈의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규의 눈빛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강동훈은 아무 말 없이 민규를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민규를 소개했지만 강동훈의 마음 한 구석은
시퍼런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강동우는 서연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안쪽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며칠 뒤 강동우는 민규의 집안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인맥을 통해 과거 기록을 뒤졌고 마침내 한 장의 문서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최상만, 그 이름은 과거 조폭 세계에서 악명 높던 인물이었습니다. 과거 강동훈 자신이 수사했던 조직, 그 중심에 있던 이름. 그날 밤 강동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 속의 최상만은 결코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폭력, 사기, 갈취, 이름만 대면 아는 범죄 기록들이 최상만 주변에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강동훈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딸을 마주한 그는 차마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 결혼 절대로 안 된다. 서연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묻기보다 먼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동훈은 딸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상만의 과거를 말한다 해도 서연이 믿을 리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규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딸의 눈물은 강동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형사로서의 본능은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딸의 행복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강동훈은 조건을 걸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희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너희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서연과 민규의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지만 강동훈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동훈은 조심스럽게 딸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서연의 웃음이 옅어지고 통화 목소리가 힘없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지인을 통해 들은 소문은 강동훈의 심장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서연 씨 시대. 사람들 좀 이상해요. 가끔 동네에서 싸움 붙는 것도 봤다니까요. 무서워서 다들 모른 척해요. 강동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렇게 아무 예고 없이 서연의 집을 찾은 그날 강동훈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강동훈은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딸 서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시아버지 최상만은 강동훈을 노려보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최민규는 여전히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누구십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오? 강동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상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롭게 깎은 칼처럼 최상만의 껍데기만 남은 자존심을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친정아비다. 순간 거실 안에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상만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최민규는 슬쩍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동훈은 서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어오른 뺨, 눈물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꺾인 어깨. 강동훈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딴 대접 받으려고 널 보낸 게 아니다. 최상만은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강동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무리 사돈이어도 여기선 우리 집 규칙입니다. 외부인이 끼어들 일 아니지요. 강동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늘하고 차디찬 분노의 결정체였습니다. 강동우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오래된 경찰 배지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금속 위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라는 글자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상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나는 전직 강력계 형사다. 그리고 당신, 최상만, 과거 어디서 뭘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최민규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최상만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식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이지. 지금은 뭐가 어때서? 옛날?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지켜본 수십 년이 증명해. 최상만은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강동우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가자. 이 지옥 같은 곳에 더 있을 이유 없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담긴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강동우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고. 거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강동우는 조용히 그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동훈과 서연은 조심스레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고 서연은 아버지의 팔에 의지한 채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강동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연을 차에 태웠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강동훈은 묵묵히 핸들을 잡았습니다. 딸이 옆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분노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강동우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눈을 꾹 감고 오래 숨겨온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도 저를 때렸어요. 민규 오빠도. 강동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들이 삐걱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도 안 돼서부터요. 처음엔 무시하는 말이었는데 점점 손찌검이 시작됐어요. 아버지, 저 무서웠어요. 강동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분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제가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동훈은 한 손으로 서연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다.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강동훈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강동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낯선 번호. 그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받자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동훈 씨 맞죠? 괜히 시댁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딸 무사하길 원한다면. 순간 강동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조폭 조직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그는 서연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위협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훈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옆자리에서 겁먹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동훈은 가볍게 서연의 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결연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동우는 차를 조심스럽게 돌려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뒤쫓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습니다. 한적한 주차장에 도착한 강동우는 차를 세우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외부와 연락 끊자. 핸드폰도 꺼놔라. 내가 준비될 때까지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마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동우는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형사 시절부터 사용해왔던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몇 개의 낡은 수첩들. 그는 트렁크를 닫고 서연을 다시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는 너가 겪은 모든 일을 증거로 남길 거다. 단 한 놈도 그냥 두지 않겠다. 강동우는 과거 강력계 형사 시절처럼 철저하고 냉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강동우는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시아버지 최상만의 과거 인맥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상만은 과거 조폭 활동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밑에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서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습적인 폭력과 협박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강동우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으고 이들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하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간다. 절대 용서 없다. 강동우는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도시가 잠든 시간, 그는 조용히 시댁 근처를 맴돌며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차 안에는 고성능 카메라와 소형 녹음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최상만은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여전히 범죄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강동우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최상만은 여전히 과거 조직원들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우는 그들의 모임 장소를 찾아내고 중요한 순간들을 영상과 음성으로 남겼습니다. 어느 날 밤 강동우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최상만이 조직의 핵심 인물과 만나 돈다발을 주고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숨죽이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됐다. 이제 시작이다. 증거를 손에 쥔 강동우는 서연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외딴 모텔방에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이 깃들어 있었지만 아버지를 보는 순간 조금 안도하는 표정이 번졌습니다. 서연아, 이제 곧 끝난다. 너가 겪은 모든 고통 절대 헛되지 않게 할게.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동우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어 촬영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걸로 끝낼 수 있어요? 응,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너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 강동우는 서연에게 추가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학대 사실을 녹음하고 상처 사진을 남기는 것. 서연은 두려움에 망설였지만 결국 아버지를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옷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동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강동우는 서연에게 다정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다. 준비됐지? 네, 아버지, 저 준비됐어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도 단단한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강동우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한 그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뒤 강동우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출하며 최상만과 그 조직의 실체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였지만 강동훈이 제출한 영상과 녹취, 사진을 확인한 순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수사팀이 즉각 꾸려졌고 최상만과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수사팀장이 강동훈을 비밀리에 불러 따로 만났습니다. 강동훈 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부 제보로 알게 됐는데 최상만 뒤에는 아직 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경찰 고위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동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수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강력계 시절 그는 이미 이런 구조를 숱하게 봐왔습니다. 부패한 권력과 범죄의 끈끈한 유착. 최상만은 단순한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직도 자신을 보호해줄 그림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더 세게 밟아야겠군. 그는 다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최상만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뒤에 숨은 부패한 권력까지 뿌리째 드러내야 했습니다. 서연에게 돌아온 강동훈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넌 걱정 말고 나만 믿어. 이번엔 어떤 놈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강동훈은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사 시절 자신이 기록했던 비리 경찰 리스트. 그 안에는 낯익은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들 아직도 썩어 있었구나. 이번엔 끝까지 간다.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의 썩은 뿌리까지 도려내는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동훈은 오래된 수첩을 손에 쥔 채 과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비리 경찰 리스트, 과거 부패와 연결된 이름들. 이젠 이 모든 고리를 끊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옛 동료 정성우 전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성우는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강동훈의 부름에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강영, 나도 알아. 우리 세대가 청산하지 못했던 찌꺼기들. 이번엔 끝을 보자. 두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비리 경찰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이 최상만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정성우는 오래된 인맥을 활용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강동훈은 직접 발로 뛰며 과거 자료와 현장 정황을 맞춰갔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 고위 간부 중 몇 명이 과거 최상만 조직과 재정적 지원을 주고받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훈은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직접 은밀한 도청 장비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강동훈과 정성우는 목표 건물에 잠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회의실 근처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녹음기에는 결정적인 대화가 담겼습니다. 최상만 쪽에서 이번 일 조용히 묻으라더군. 돈은 이미 입금됐어. 강동훈은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짓밟고 돈을 쫓는 썩어빠진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니놈들 차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고 있었습니다. 강동훈은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다정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서연아, 아버지가
이 세상을 제대로 바로잡아 주게. 그리고 그는 결전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전의 날, 강동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연은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었고 정성우 역시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경찰청 내부 고발, 최상만의 범죄 증거 제출, 모든 플랜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강동우는 계획대로 경찰청 비리 조사팀에 직접 증거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조사팀장과의 접선 장소는 도심 외곽의 한 커피숍. 강동우는 시간을 맞춰 도착했고 곧이어 수수한 옷차림의 조사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동우는 가방을 열어 준비한 자료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갑작스러운 굉음이 들렸습니다. 강동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밴 한 대가 커피숍 앞에 급정거했고 문이 열리며 거칠게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훈련된 듯 날렵했습니다. 누가 봐도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강영, 조심해! 놈들이 움직였어! 정성우의 경고가 무전기로 들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이 들이닥쳐 강동훈을 둘러쌌고 조사팀장 역시 당황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료 내놔. 그리고 얌전히 따라와. 강동훈은 차분히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결코 넘길 수 없는 증거. 그는 빠르게 주변을 살피며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강동훈은 기지를 발휘해 커피숍 비상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동훈은 굴러서 비상구를 통과했고 정성우가 몰고 온 차량으로 미끄러지듯 뛰어들어 탑승했습니다. 붙잡았어? 자료는? 여기에 있다. 놈들은 못 가져갔다. 차는 급가속하며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동우는 창밖으로 쫓아오는 검은 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싸움은 생각보다 더 거칠고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동우는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번엔 반드시. 급박한 추격전을 뚫고 도망쳐 나온 강동훈과 정성우는 외곽의 한 폐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가다듬으며 상황을 정리하던 중 강동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습격자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최상만 쪽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정보가 누설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속도와 대응이었습니다. 우리 동선 어디서 새어 나간 거지? 정성우는 땀에 젖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강동훈의 눈에 정성우의 팔에 새겨진 문신이 스쳤습니다. 과거 강동훈이 수사했던 조직과 같은 문양. 강동훈은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성우야, 너가 설마. 아니야, 강영. 난 그냥. 정성우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강동훈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래된 동료의 배신. 정성우는 이미 최상만 쪽과 거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의심을 지우기 위해 강동훈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서연과 강동훈의 움직임을 빼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넘기려 했던 것이었죠. 너는 끝까지 믿었는데. 순간 정성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총구는 강동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강영.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가족이. 강동훈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하지만 그는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성우야, 넌 선택을 해야 해. 지금 정말 지켜야 할 게 뭔지.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길 듯 말 듯 망설이던 정성우의 손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미안하다.
강형, 강동우는 재빨리 다가가 총을 빼앗았고 정성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강동우는 홀로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가야 했습니다. 패창고 안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성우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고 강동우는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의 충격은 컸지만 강동우는 서연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정성우를 결박하고 차에 태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배신자까지 끌어안고 가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패창고를 빠져나와 도로를 달리던 중 강동훈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서연의 번호였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강동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몸을 숨긴 곳이 발각된 것입니다. 지금 어디야? 자세히 말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강동우는 곧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묶인 정성우가 미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강동우는 외면했습니다. 도로를 질주하며 강동우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배신과 음모, 그리고 조직의 그림자가 몰려오는 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모든 썩어빠진 구조를 끝장내는 것. 차량이 급정거하며 서연이 있는 모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동우는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모텔 앞은 이미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검은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벌써 움직였군. 강동우는 차에서 장비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권총, 녹음기, 그리고 철제 수갑.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번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는 모텔 안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강동우는 권총을 손에 쥔 채 모텔 로비로 뛰어들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강동우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201호, 누가 올라갔어? 빨리 말해!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방금 위로 올라갔어요. 강동우는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을 내달렸습니다. 복도를 돌아 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강동훈을 보자 당황하며 허리춤을 만졌습니다. 강동훈은 주저하지 않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버텨라. 총성이 복도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강동훈은 정확히 사격했고 남자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강동훈은 단숨에 201호 문을 발로 차 열었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서연은 2명의 남자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동훈은 총을 겨누고 외쳤습니다. 손 들어! 서연이한테서 떨어져! 남자들은 망설였지만 강동훈의 살기 어린 눈빛에 결국 서연을 놓았습니다. 강동훈은 재빠르게 서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창문 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동훈은 서연을 뒤로 밀쳐 보호하며 맞섰습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강동훈은 남자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피가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적을 제압한 후 강동훈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서연아, 이제 아버지가 왔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동훈은 권총을 다시 쥐고 서연을 감싸며 문을 응시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거친 발소리. 강동훈은 권총을 손에 쥐고
서연을 등 뒤에 숨긴 채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곧이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조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채 전투 훈련을 받은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강동우는 숨을 가다듬고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눈 감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고개 들지 마. 아버지, 강동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다가오는 남자들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동우는 몸을 낮추며 정확하게 대응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끈질겼습니다. 총알이 빗발쳤고 벽과 바닥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동우는 서연을 감싸 안은 채 몸을 굴리며 다른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상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칠고 잔인한 미소를 띠고 강동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강동훈!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근데 넌 끝났어! 강동훈은 최상만을 노려보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끝나는 건 네놈이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는 다시 한번 치열한 총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탄의 파편과 먼지가 가득한 가운데 강동훈과 최상만은 서로를 노려보며 단단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최상만은 몸을 낮추며 날렵하게 접근했습니다. 강동훈은 빈틈을 노려 총을 쏘았지만 최상만은 벽을 이용해 몸을 숨겼습니다. 형사 나부랭이 주제에 아직도 정의 타령이냐? 세상은 그런 걸로 돌아가지 않아! 강동훈! 그래서 네놈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다. 오늘 끝장을 본다.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두 사람. 서연은 강동훈의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최상만이 던진 무엇인가가 바닥을 튕겼습니다. 연막탄이었습니다. 회색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강동훈은 당황하지 않고 서연을 감싸 안으며 낮게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감지했습니다. 숨 쉬어. 서연아, 절대 떨어지지 마. 총성 속에서 강동훈은 직감으로 최상만의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겨누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최상만이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그는 한 손으로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어. 강동훈은 서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총구를 겨눈 채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너의 악행은 모두 세상에 드러날 거야. 너도, 너 뒤에 있는 놈들도. 그 순간 최상만은 마지막 발악처럼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동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총성이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최상만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강동훈은 서연을 끌어안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남은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서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복도의 연기가 서서히 거치고 무너진 침묵 속에 남은 건 겨우 숨을 고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강동훈은 천천히 총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굳어버린 몸으로 강동훈을 바라보다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강동훈은 조심스럽게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칠게 떨리는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그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젠 괜찮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옆에 있어줄게. 서연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견뎌왔던 공포와 외로움이 이제서야 허락받은 듯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천천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지만 어렴풋한 빛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는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 절대 혼자가 아니야. 강동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복도 위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폐허가 된 모텔을 뒤로하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강동우는 여전히 부패한 권력과 싸워야 했고 서연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강동훈과 서연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과 과거의 상처를 떠나 조용히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웃을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동우는 시골 파출소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총을 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사람들을 지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저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무서워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 서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도록 강동훈의 가슴 깊숙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고 가끔은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동훈은 말없이 서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평화조차 기적 같은 것이라는 걸. 서로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오르는 그 순간 강동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라. 서연아. 그리고 행복해라. 아버지가 항상 여기 있을게. 별빛 아래 부녀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현실 속에서 서로를 지켜낸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한 희망의 빛으로 남았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부녀의 모습,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여운을 남겼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